2025년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 정말 오랜만에 큰 호재 두 가지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네, 정말 숨통에 트이는 소식이었죠? 미국에서는 역대 가장 길었던 40일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이 드디어 끝났다는 소식이 왔고요. 네요. 동시에 미중 관계에서도 지난 부산 정상회담의 무역 합의가 바로 오늘부터 공식 발효됐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증시부터 미국 주가지수 선물까지 시장은 일단 크게 환호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이 자료들을 가지고 이 쌍끌이 호재의 진짜 의미가 뭔지, 그런데 왜 시장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좀 보이는지 그 이면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은 오히려 급등했단 말이죠. 바로 그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것 같은데 금 가격은 왜 올랐을까?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네, 위험선호 분위기에서 금값이 이렇게 뛰었다는 건 시장이 뭔가 다른 걸 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겠죠? 정말 안심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헤드라인 너머의 다른 그림자를 보고 있는 걸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 미션은요. 이 두 가지 큰 호재, 그러니까 셧다운 종료와 미중 합의의 내용을 정확히 짚어보고요. 네. 이것이 어떻게 시장의 이런 엇갈린 반응, 특히 데이터 안개라는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게 결국 연준의 12월 금리 결정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걸 분석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이 이 복잡한 상황의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미국 셧다운 종료 소식부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40일 만이죠? 네, 40일 정말 기록적인 셧다운이 일단 봉합됐습니다.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로 내년 1월 말까지 정부 운영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예산안이 통과됐고요. 임시 예산안으로 일단 급한 불은 껐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셧다운 기간 동안 일하지 못했거나 혹은 무급으로 일했던 연방 공무원들 있잖아요. 네, 140만 명 넘는다고 들었어요. 네, 이분들에게 임금을 소급해서 지급하기로 보장했다는 점입니다. 일단 당장의 혼란은 좀 잠재운 거죠. 하지만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거 저소득층 건강보험 ACA 보조금 연장 문제는 합의에 포함이 안 됐다면서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빠졌어요. 그냥 12월에 별도로 표결하겠다는 약속만 받고 넘어간 거라서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시한부 봉합에 가깝다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큰 소식, 미중 부산 합의 발효로 넘어가 보죠. 이것도 단순한 휴전 선언이 아니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냥 우리 싸우지 말자 이게 아니라 양국이 실제로 뭔가를 주고받는 조치를 동시에 이행했다는 점, 여기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동시에 주고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네, 미국은요,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던 소위 펜타닐 관세, 이게 특정 안보나 무역 이슈랑 연계됐던 건데 이걸 10%포인트 인하했고요. 네. 그리고 중국 조선업 등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 관련 조치 시행도 1년간 유예했습니다. 미국이 먼저 이렇게 내줬군요. 그럼 중국은요? 중국도 바로 화답했죠. 미국산 대두나 돼지고기 같은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를 중단했고요. 농산물. 네. 그리고 핵심 광물, 희토류나 흑연 같은 것들, 여기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도 1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핵심 광물까지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건 그 미국의 301조 조사에 협력했던 한국 기업이죠. 하나오션의 미국 자회사에 대한 제재도 같이 유예해줬다는 점이에요. 와, 이건 정말 정교하게 맞춘 느낌인데요. 미국이 중국 조선업 조사를 유예하니까 중국도 그 조사 협력사 제재를 풀어주고.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이 합의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갈등의 뿌리가 뽑힌 게 아니라 서로에게 겨누던 강력한 무기들을 잠시 일시정지시킨 상태다. 전술적 휴전이군요. 네, 매우 신중하게 관리되는 그런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미중 합의랑 더불어서 중국 자체의 9월 신용 데이터도 예상보다는 괜찮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시아 시장 분기를 초반에 좀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그래서 금 가격은 왜 올랐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바로 데이터 안개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셧다운 때문에 10월 고용 보고서나 물가지표 발표가 줄줄이 밀린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요. 네, 그건 그렇죠.
문제의 핵심은 이게 단순히 발표가 늦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40일간 정부 기능이 멈추면서 데이터 수집 자체가 부실해졌다는 겁니다. 아, 데이터 수집 자체가 문제다? 네. 특히 CPI,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현장 요원들이 직접 나가서 가격을 조사해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발표되는 수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결국은 통계적인 추정치에 기댈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러면 그 데이터의 신뢰도에 당연히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제롬 퍼 현준 의장이 왜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것 같다고 했는지 알겠네요. 바로 이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당장 다음 달 11월 FOMC 금리 결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을 만한 최신 데이터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정확히 그게 연준의 딜레마입니다. 이미 10월 민간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온 걸 보고 시장 일부에서는 벌써 12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는 있어요. 네. 하지만 연준으로서는 공식 데이터, 그것도 신뢰할 만한 데이터 없이는 섣불리 움직이기가 굉장히 어렵죠. 바로 이 지점에서 금시장의 움직임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일단 셧다운 종료, 미중 합의랄은 헤드라인 뉴스에 안도했지만요. 네. 금시장 참여자들은 그 이면에 데이터 안개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안개가 거치고 나면 결국 드러날 미국 경제의 모습이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와 연준이 결국은 금리 인하로 돌아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중기적인 시나리오에 베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인 안도와 중기적인 불안이라는 약간 이중적인 생각을 동시에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이중사고 같은 거죠. 정말 복잡한 상황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표면적인 호재 뒤에 이런 구조적인 불확실성이 숨어 있었다니.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겉으로 보이는 이 쌍끌이 호재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셧다운이 남긴 데이터 안개는 연준의 정책 결정 경로에 큰 불확실성을 더했고요. 그리고 금 가격은 그 불안감을 민감하게 포착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미중 합의 역시 완전한 해빙이라기보다는 언제든 다시 얼어붙을 수 있는 관리된 갈등의 새로운 단계로 보는 게 더 타당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장의 단기적인 환호에만 주목하시기보다는 그 뒤에 가려진 데이터 부재라는 근본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 시장은 실제 경제 상황 그 자체보다도 믿을 만한 데이터가 없다는 이 사실 자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까요? 데이터 부재 자체가 변수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오늘 시카고 여는 컨퍼런스에서도 논의된 것처럼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 분석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연구들이 있죠. 어쩌면 이런 단기 데이터가 부족한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장기적인 분석들이 연준이나 시장에게 더 중요한 반향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